자,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이나 잔해, 배설물 또는 발자국 이런 것들이 모두 화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네. 화석의 일반 화석화의 조건, 그러니까 일반 화석화라는 말은 뭐냐면 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자,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되겠지. 네. 단단한 부분이 있을 것. 자, 그리고 죽은 다음에 빨리 묻혀야 돼요. 음, 묻히지 않으면 화석이 될 수 없고, 그 네. 다음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 네.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지각 변동이 없어야 되겠지. 네. 자, 화석이 만들어졌다가도 지각 변동이 발생하면 화석이 다 깨져버릴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준 화석의 조건. 자,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네. 자, 이 조건에는 개체 수가 많아야 돼. 그 다음에 넓게 분포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한 시대에만 생존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짧게 쉽게 빨리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 시대만 살다가. 아, 자, 그래서 삼엽충이라고 하는 거는 고생대화석이죠. 네. 그 다음에 공룡이나 암모나이트는 네. 중생대. 네. 그 다음에 화폐석은 신생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의 조건도 있어요. 네. 자, 시상화석은 뭐냐면 지층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시상화석의 조건에는 자, 첫 번째가 매우 좁은 지역에 분포해야 돼요. 네.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한다.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 그래서 긴 시대를 거쳐 생존해야 한다. 자, 이런 조건들이 바로 시상화석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는 산호는 있지? 네. 맑고 얕고 따뜻한 바다야. 네. 바다라고 하는 환경을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고사리라고 하는 것은 온난 다습한 육지예요. 습지. 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화석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요거를 시대라고 하고, 이게 분포 면적이라고 해보자. 네. 자, 요 화석과 요 화석은 어떤 화석인지 알겠니? 음, 자, 요게 무슨 화석이야? 시상 화석이. 여기 시상화석이야. 이게 시상 화석. 요거는 표준화석. 표준 화석.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야. 자, 이게 바로 화석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지? 네. 네, 그러면 이제 화석은 끝났어. 자, 그러면은 고기후 연구법
자, 이거 지워도 됐죠? 네. 자,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문헌을 조사한다든지, 뭐 지층을 조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꽃가루, 뭐 화석을 조사한다든지 등 조사. 근데 그 중에서 있지, 첫 번째. 자, 나무 나이테 조사를 한번 보자. 자, 네. 나무 나이테는, 자, 나무는 있지, 온난 네. 다습할수록 생장 속도가 빨라요. 음, 자, 생장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 나무의 나이테는 계절 변화가 있을 때, 자, 그럴 때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무의 나이테가 없다는 말은 계절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자, 나무의 나이테는 이렇게 생겨 있어. 간격이 넓은 게 있고 간격이 네. 좁은 게 있어, 이렇게. 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넓게 있는 거는 봄에서 여름에 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좁은 부분은 있지, 네. 가을에서 겨울 동안 자라는 거야. 자, 가을에 낙엽이 지면 어때? 나무의 생장 속도는 느려지겠지. 네. 그래서 나무 나이테를 조사해서 뭐 수백 년, 수천 년 정도까지 우리가 과거 이 환경을 알아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빙하 조사라고 있어요. 빙하. 네. 이거를 아이스 코어 조사라고도 부르는데, 자, 첫 번째, 빙하 속의 기포를 조사해요. 자, 빙하 속의 기포를 조사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 음, 당시 대기 조성을 알 수 있어요. 그 빙하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공기의 네.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기포를 조사하는 거야. 어,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요거. 자, 어떻게 나오냐면 516과 518에 비조사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물은 H2O에 산소가 16자리와 H2O에 18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있지. 자, 평소에는 16자리의 산소를 가진 물이 증발이 훨씬 잘 일어나. 네. 그래서 이걸 꼭 조사를, 이거 꼭 알아야 돼. 자, 요거야, 요거. 빙하 속에 516분의 518에 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난하다. 그 당시 환경은 온난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줄 거예요. 어, 자, 16자리와 18자리가 증발해서 공기 네. 중으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네. 눈이나 비로 많이 내리는 게 누구냐면 18자리야. 네. 그러면 봐봐. 바닷물 속에 있는 18자리가 공기 중으로 올라가서 육지에 눈이나 비로 많이 내려서 빙하가 만들어졌을 때 18자리가 많으면 바다에서 증발이 잘 일어났다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온난한 거란 얘기야. 네.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18자리가 부족하면 이것도 알아야지. 해양 생물 속에 516분의 518의 비가 작다 해야 온난한 거야. 자,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책을 보면은 거기에 과거 기후를 고기후를 조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쭉 더 나와 있어. 그거는 그냥 읽어봐도 될 것 같아. 네. 자, 그 다음 그러면은 지질 시대의 환경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지질 시대의 기후는 어땠냐? 자, 첫 번째 성칸브리아 시대. 자, 전체적으로 온난했는데, 자, 그런데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생대는, 자, 대체로 온난했지만 네. 오르도비스기 말기와 석탄기 말에 두 차례의 빙하기가 있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써 있으니까 그대로 외우면 돼요. 여기는 빙하기가 없었어요. 네. 중생대는. 그 다음 네 번째 신생대는, 자, 팔레오기 네오기라 그래서 이때는 팔레오기 네오기는 온난했어. 네. 근데 제4기라고 해서 제4기에는 자, 네 차례 빙하기와 네. 빙하기 사이를 간빙기라고 하는데 세 네. 차례 간빙기가 있었어요. 자, 이게 지질시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야.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자, 보성아. 네. 이제 지질시대 부분하고 거기에 살았던 생물하고 네. 거기에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이 지질시대 구분 단위까지만 설명을 할 거야. 네. 나머지는 네가 그냥 외워야 돼.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외우는 게 낫다. 네. 자, 지질시대 구분 들어가자. 자, 첫 번째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커다란 지각 변동, 특히 부정압등 이런 것들을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에 생물계의 커다란 변화. 자, 어떤 생물이 갑자기 출현한다든지 있던 생물들이 갑자기 멸종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구분 기준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질시대 구분 단위가 있어요. 자, 구분 단위는 누대, 배, 기 이렇게 나뉘는데 네. 누대라고 하는 것은 자, 구분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야. 네. 그리고 누대는 자, 화석이 산출이 적은 시생 누대, 원생 누대와 화석 산출이 많은 현생 누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현생 누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의미해요. 네. 그 다음에 배라고 하는 것은 누대를 세분하는 단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라고 하는 것은 배를 세분하는 단위. 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하고 아니면 그냥 다 해버릴까? 근데 선생님이 그 부분은 외워도 네. 금방 까먹기 때문에 시험 때 네. 외우라고 하려고 하는 거고, 아, 네. 지금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완전히 넘어갔거든.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아, 네. 그리고 어차피 조금 더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2단원 기압과 날씨 변화 해가지고 이제 그쪽을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거야. 아,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됐냐? 네. 자, 지학은 보성아 네가 공부해봐도 알겠지만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거지. 네. 외우지 않으면 문제 못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수능에서도 선생님이 외우란 대로만 외우면은 수능 1등급 맞기가 되게 쉽거든. 네. 그래서 나중에 보성이가 선생님하고 수능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 정리 요거 있지. 네. 요거 그대로 똑같이 다시 수업을 해 처음부터. 아,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하면 고3 때 가서 그걸 그대로 외우는 게 조금 더 쉬워지겠지. 네. 자, 이제 그 다음 오늘도 역시 외울 것도 외워야 되니까. 네. 자, 오늘은 기압과 날씨 변화에서 구름하고 기압과 날씨까지만 한번 해보자. 네. 자, 구름과 날씨, 구름을 먼저 배워볼 거야, 구름. 자,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여 높은 곳에 떠 있는 물방울이에요. 네. 자, 그런데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구름 발생의 필수 조건. 자, 구름 발생의 필수 조건은 뭐냐? 자, 무조건 물이 이렇게 증발. 대답하는 거야. 공기의 상승.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공기가 네. 상승할 때 구름이 발생해요. 네. 그러면 보성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날씨가 흐릴까 맑을까? 날씨가 맑아요. 너 구름이 많은 날, 날씨 아, 맑다 이래?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네.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흐리게 돼요. 네. 구름이 발생하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을 보면 공기가 상승하잖아. 그러면 주변 기압이 하강을 해. 네. 그러면서 올라가던 공기의 단열 팽창이 일어나. 네. 부피가 팽창하면서 기온이 하강을 하고 이슬점에 도달을 해. 네. 그러면서 응결이 일어나. 응결이 일어나면 이게 구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보성아, 구름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어, 날씨가 맑을 때. 아이, 공기가 음, 상승할 때가 구름이 발생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거꾸로 대답하면 되잖아. 공기가 하강할 때. 하강하는 거. 공기가 하강하면 구름이 발생하지 않아. 네.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세 번째.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써줬지. 네.
그러면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야. 네. 첫 번째, 지표의 부등 가열. 자, 부등이라는 말은 똑같이 가열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빨리 가열돼. 네. 빨리 가열되면 뜨거워지지. 네.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요. 그래, 뜨거워진 공기 상승해요. 올라가잖아. 그럼 구름으로 발생할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저기압 중심인 곳. 자, 그러면 고성아 역시 저기압에서는 날씨가 흐려 맑아. 흐려요. 그렇지. 세 번째,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공기가 딱 지나가다가 산에 부딪혀. 그러면 네. 올라가겠지. 네. 그래서 높은 산 중턱에 막 구름 걸려 있는 거 봤어? 네, 보긴 했어요. 그래, 그런 게 산을 타고 오르면서 생기는 구름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자, 그러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어떤 공기가 상승해야 돼? 더운 공기가 상승해요. 그렇지.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릴 때. 자, 이때가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에요. 네. 근데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를 때, 이때는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야.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구름의 종류는 모양과 높이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네. 자, 높이에 따라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는 안 외워도 돼. 높이에 따라서 맨 높은 곳에 있으면 상층운, 중간에서는 중층운, 아래쪽에서는 하층운이라고 부르는데, 자, 네. 이게 중요해. 모양에 따라. 자, 모양에 따라 요거를 알아야 돼. 네. 저근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수직구름이야, 수직구름. 네. 붕괴구름이라는 거 들어봤니? 들어보긴 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근형인데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네. 상승 기류가 강할 때가 저근형. 그 다음에 층은형은 수평구름이에요. 아주 얇은 구름, 우리가 이런 거를 양떼구름이라고도 불러. 네. 그랬을 때 얘는 상승 기류가 약할 때 만들어지는 구름이야. 그러면 자, 구름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름이 발생하려면은 무조건 공기가 상승해야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구름 사진이 있어. 자, 구름 사진에는 가시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가시광으로 찍은 영상. 얘는 네. 낮에만 촬영이 가능해. 낮에만 촬영이 가능하고 흰색이 진할수록 있지? 네. 자, 흰색이 진할수록 구름 두께가 두꺼워요. 이거 중요하게 알아야 돼. 네. 구름 두께가 두껍다. 그 다음에 적외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밤낮 촬영이 가능해. 그 다음에 흰색이 아주 진할수록, 네.
구름 높이가 높아요. 자, 이렇게 알아둬야 돼. 됐니? 네. 자, 그래. 요게 바로 구름이야. 이제 그러면 기압과 날씨를 배워볼 거야. 여기까지 다 썼니? 네,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기압과 날씨로 들어가 보자. 자, 기압에 고기압이라는 게 있어. 네. 자, 고기압, 저기압의 기본은 기준이 뭐냐면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돼요. 네. 그리고 자, 얘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 자,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 구름이 잘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근데 봐봐, 여기서 항상 맑다 그러면 틀려요. 하강 기류가 발생하지만 대체로 맑다라고 표현을 해. 네. 자, 항상은 틀리다. 네. 자, 그 다음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이게 지표인데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 자, 그럼 내려온 공기는 어디론가 퍼져 나가겠지? 네. 상층에서는 이렇게 모여요. 여기가 고기압이라는 뜻이야. 근데 사람은 이렇게 땅에 붙어 살지. 네. 그러니까 저게 바람의 방향인데, 자, 고기압을 H라고도 표현하고, 자, 여기 봐. 북반구에서는 H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 네. 이렇게 돌리면 북반구. 근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자, 이렇게 되면 남반구에서 고기압에서 부는 바람이야. 자, 종류는 정체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고기압이 있는데 특히 자, 종류에는 자, 첫 번째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고 얘는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부르고 자, 할렘 고기압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줘요. 네. 그 다음에 등압선 배치가 하층은 고기압인데 상층부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져. 요놈 때문에 상층부에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 북태평양 고기압. 네. 얘는 키 큰 고기압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온난 고기압이에요.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 네. 그 다음에 기압 배치는 하층도 고기압이면서 상층부도 고기압이에요. 자, 그래서 얘 등압선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자, 이게 키 작은 고기압인데 자, 이게 지표고 등압선이
자, 이런 형태로 등압선이 만들어지면은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불러. 네. 자, 여기가 1000짜리라고 해보자. 1000 헥토파스칼. 그러면 요거는 1004, 1008. 그러면 여기가 고기압이야. 양쪽은 1008인데, 자, 위에가 고기압이고, 여기도 고기압이고. 근데 이게 996, 992라고 할 때 여기는 저기압이야. 주변은 996인데, 가운데는 992지. 네. 근데 키 큰 고기압은 등압선 배치가 계속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등압선이 있으면 키 큰 고기압이야. 자, 네. 그래서 이걸 1000짜리라고 해보자. 이건 1004, 1008, 여기가 고기압인데, 요건 996, 요건 992라고 할 때, 여기도 고기압이잖아. 양쪽은 992, 가운데 고기압. 맞니? 네. 네, 이게 바로 고기압과 날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 주고 저기압으로 들어가자. 자,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얘는 상승기류 발생으로, 자, 상승기류가 발생했으니까 구름이 발생하겠지. 네. 그래서 흐려요, 저기압에서는. 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요. 불어 들어온다. 근데 남반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자, 그래서 저기압은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 그러면 어디선가 불어 들어오게 돼요. 네. 여기가 저기압이고 상층에서는 공기가 오히려 흩어져야 돼. 저기압을 L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들어와. 이게 반시계 방향이죠. 북반구. 근데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 그러면 네. 요렇게 그리면 되지. 자, 요게 남반구.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자, 온대 저기압이 있고, 두 번째 열대 저기압이 있어요. 자, 온대 저기압은 전선에서 배울 거고, 열대 저기압은 지단에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는 안 배워. 이 두 가지 비교가 매우 중요해. 네. 비교 매우 중요. 이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자, 세 번째. 등압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 등압선이에요. 1000헥토파스칼을 중심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조밀할수록
요거 꼭 알아야 되겠지. 바람이 되게 세게 불어요. 네. 이게 바로 기압과 날씨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어? 음, 키 작은 고기압이랑 키 큰 고기압 그림이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봐봐. 키 작은 놈은 위로 네.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지. 우리 위로 네. 갈수록 어때? 아, 공기가 낮아져요. 희석해지잖아. 네. 그러니까 등압선이 여기 봐. 요게 1000이라고 해봐. 그러면 네. 요것도 1000이지. 네. 그러면 요건 1004야. 네.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양쪽은 1004지만 위에가 1004야. 네. 그리고 위에가 1000이야. 이건 996이야. 이건 992짜리고 이건 네. 988짜리거든. 네. 근데 여기 봐봐. 여기는 988짜리인데 양쪽은 주변은 992예요. 봐봐. 주변보다 기압이 낮잖아. 아, 네. 그러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야.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고기압이지만 여기는 저기압이지. 네. 이렇게 되면 키 작은 고기압인데, 자, 요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됐다고 해봐. 네. 자, 그러면 요걸 1000짜리라고 해보자. 이거 996짜리, 이건 1004짜리, 이건 1008짜리인데, 여기 봐봐, 여기. 이건 1000이지? 네. 양쪽은. 996이에요. 거봐, 주변보다 기압이 어때? 낮아요. 어? 주변보다 기압이 적어요? 높지, 1000이 996보다. 네네네. 그러면 여기도 고기압. 여기도 네. 고기압이잖아. 여기는 1008이고 여기도 1008이잖아. 네. 여기는 고기압, 여기도 고기압. 그러니까 아래쪽도 고기압, 상층부도 고기압 이런 걸 키 큰 고기압. 네. 알겠어? 네. 또 다른 질문은? 음, 어,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보성아. 네. 자, 선생님이 마구 진도를 안 나간다. 네. 왜냐면 선생님 시간에 외워야 될 거 많아. 네. 자, 책으로 한번 보자. 문제 어디까지 풀려 있는지 봐봐. 완자책. 네. 문제요? 외우고 지난 시간까지도 외우고 했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풀려 있는지 봐봐. 문제 마지막으로 푼 게 86페이지. 아니다. 86페이지까지 풀었어? 90페이지야, 90페이지. 그래도 많이 풀었네. 네. 그래. 그러면은 90페이지까지 풀었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도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 네. 외울 것도 외우고. 그래. 그렇게 책에 있는 문제 먼저 풀고, 그리고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는 시험 때 풀 거란 말이야. 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기출문제 정리해가지고 또 보내줄 거니까 그것까지 해서 시험 때는 기출문제까지 해서 다 풀 거야. 네. 알겠지? 네. 그럼 오늘 배운 것도 외우는 걸로 하고, 그리고 네. 책에 있는 문제 더 풀기 시작해봐. 네. 근데 보성아, 거기까지 푼 거에서 질문할 거는 없었어? 이 90페이지 6번에 몇 번 6번에. 못 풀어져 있다. 표는 어느 암석에 들어있는 두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나타낸 거다? 네. 다는 21억 년이 반감기, 나는 7억 년이지. 네. 그러면 1번 봐봐.
이 암석의 가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가 1대1이지. 네.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1대1일 때는 반감기 몇 번 지난 거라 그랬어? 어, 그거 잊어버렸구나. 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거 봐봐.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할 때 반감기 앞에서 3년이라고 할 때 처음에 네. 모원소 양은 100%. 자, 3년이 지났어. 그러면 얘 50%지. 50%요. 네. 얘는 50%. 그러면 모원소 대 자원소는 몇 대 몇? 1대1이 그러면 반감기 몇 번? 3번, 한 번. 그러면 반감기가 몇 년이라 그랬어? 3년이요. 아니, 거기 그 응? 책에서. 반감기요. 약 21억 년? 그러면 나이 20여년이지. 한 번 지났어. 아, 그리고 봐봐. 이 암석에 들어있는 나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라 그랬지? 네. 자, 잘 봐. 21억 년 지났지? 네. 근데 나는 반감기가 몇 년이야? 7년이요. 7억 년. 7억 년이요. 7억 년. 그러면 21억 년 가려면은 반감기 몇 번 지나야 돼? 3번이요. 3번 지나지? 네. 그러면 3번 지나면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 25에 70. 3번 지나면은 네. 12.5, 87.5. 1대 7이잖아. 아, 3번 지나면. 네. 이건 1대 3이고.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지나면 1대 15가 되지. 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지나면 얼마야? 31. 31대 31. 왜냐면 항상 2분의 1씩 줄어들잖아. 2분의 1, 4분의 네.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이런 식으로. 네. 이해돼? 네. 그러면 그 문제에서는 1대 7이 나오잖아. 네. 앞에서 해준 거니까 그걸 잘 기억해야지. 네. 또 다른 질문 있어? 음, 그 5번에 3번이요. 자, 현재 이 함석 속에 남아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이 0.125. 자, 처음 양이 얼마였어? 1.0이지? 네. 그러면 몇 분의 1이야, 0.125는? 8분의 1? 그렇지, 8분의 1이면 이거잖아, 이거. 네. 자, 잘 봐. 자, 남은 양분의 1이 얼마냐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면 8분의 1이면 반감기 몇 번 지난 거야? 3번이요. 그래, 3번 지난 거야, 여기도. 어, 그러면 이 반감기는 몇 억 년이야? 6억 년? 아니지. 아, 반감기 물었잖아. 반감기요. 그 그래프에 나와 있네, 반감기는. 1에서 0.5가 될 때 몇 억 년 걸렸어? 2억 년이요. 그게 반감기야. 네. 반감기 3번 지났어. 그러면 나이는 몇 살이야? 6? 그래, 6억 년. 2억 년 3번 네. 지났잖아.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암석의 나이를 구하시오. 6억 년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보성아, 이 부분의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어렵지가 않아. 네. 처음 양이 얼마 남았으면은 반감기 몇 번 지났냐만 확인하면 되잖아. 네. 알겠지?